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금일은 최저가 매수의 기회가 왔다. 자, 워렌 버핏도 지금 64주를 투자했습니다. 64주를 투자를 했고요. 자, 올해 외국인도 몰빵하고 있는 에너지 대장주 관련해서 탑3를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오늘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 자, 워렌 버핏이 움직였다. 자, 뭐라고 합니까? 대규모 저가 매수에 자, 미국의 증시가 바닥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뭡니까? 미국 증시가 바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그게 아니라 또 바닥이 아니다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이 증시가 바닥인지 아닌지 보다 지금 당장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 현재 시장의 이 증시를 하방으로 미는 악재가 무엇입니까? 이 미는 악재가 지금 러시아발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통해서 뭐가 됐으니까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사실상에 지금 뭐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심화가 되면서 뭐가 되기 시작했다? 따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 이제 사실 더 밀릴 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제 더 나올 악재는 진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고 하면은 제3차 세계대전이고, 제3차 세계대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증시가 밀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을 할 틈도 없이 그냥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다?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증시의 하방보다는 이제 더 나아질 것만 남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모든 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보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자, 푸틴이 암수술 받아서 상태가 심각하다. 그래서 녹취록까지 공개가 되면서 건강 이상설 증폭이 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또 최근에는 뭐라고 해요? 러시아에서 쿠데타가 이미 진행 중이다. 그래서 푸틴이 진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올 8월을 전환점으로 올해 말에는 전쟁이 끝날 것으로 보는 낙관론까지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예요? 자, 푸틴이 아프다라든지 리더십 교체, 시장 쿠데타 이런 막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전쟁에 대한 이 전쟁이 이제 진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냥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뭡니까? 전쟁이 당연히 끝나게 된다고 하면 뭐예요? 끝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은 당연히 최바닥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 뭐예요? 악재 해소는 이 호재로서 작용하는 것이고, 호재 해소는 악재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 자, 악재 때문에 시장이 밀렸다면은 이 악재가 해소되면서 다시 시장이 올라갈 것이고, 호재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고 하면 호재가 사라지면서 시장이 밀릴 것이고, 근데 지금은 뭐가 된다? 러시아발 전쟁에 대한 이게 끝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 시장을 바닥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뭐가 나오느냐?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뭐예요? 반발 매수 덕에 나스닥이 급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반발 매수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금 시장이 저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찍어 내리는 매도세보다 여기에 대한 이 시장의 하락에 대한 반발하는 저가 매수세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이 투자 자문사들도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라고 꾸준하게 리포트를 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사실 우리가 뭘 기대해 볼 수 있느냐? 자, 지금 시장은 앞으로도 뭘 해본다? 이 러시아발 전쟁이 끝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왜? 러시아발 전쟁이 제3차 세계 대전으로 가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시장에 악재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한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 러시아발 전쟁이 끝났을 때 이 시장에 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왔을 때 지금 시장의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봤을 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제가 5월 8일에도 알려드렸죠.
자, 이 우크라이나 종전 임박하면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가 재건, 종전 관련 수혜주에서 재건 관련해가지고 이런 관련주들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이 악재가 끝나면 굉장히 크게 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에서도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는 거는 재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는데, 이거는 5월 8일에 제가 이미 방송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내용을 좀 해볼게요. 재건 말고 그럼 과연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는 게 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오늘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자, 지금 어쨌든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워렌 버핏이 대규모 저가 매수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대규모의 저가 매수를 보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봤더니, 자,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 워렌 버핏 저가 매수에 나섰다. 그래서 뭐에 투자했냐? 인플레이션에다가 에너지주 집중을 매입을 했다. 자, 이건 다르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전에도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저희도 설명드렸지만 이 에너지 전 세계가 지금 뭐한다?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이 글로벌 이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악재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에너지 대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에너지 대란이 임박했다. 지금 보면은 뭐라고요? 실제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에미리트가 모든 에너지 통틀어 여유 생산 능력 한계치에 달했고요. 지금 어쨌든 뭐 쭉쭉쭉 하면서 지금 러시아발 관련되어 있는 악재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에너지 대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워렌 버핏이 1분기에만 64조 원을 매수했다고 했는데,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세브론 이런 것들도 뭡니까? 천연가스 관련돼 있는 수혜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워렌 버핏이 매수하는, 워렌 버핏이 지금부터 사들이고, 지금부터가 아니죠. 이번 연도에 지속적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사들이고 있는 게 결국은 뭐다? 있는 게 이 에너지 관련 수혜주들이 이 에너지 대란을 통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수혜주라는 거예요. 수혜주다. 지금 시장이 진짜로 에너지 대란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나도 커지고 있다. 이거를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에너지 대란 관련되어 있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보는 게 좋겠죠. 자, 실제로 근데 그 에너지 대란 관련되는 수혜주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게 뭐예요?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뭐가 올랐어요? 천연가스 값이 폭등했습니다. 왜? 에너지 대란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자, 그게 아니라고 하면 또 뭡니까? 에너지 대란에 뭐가 또 존재감이 쑥 올라가요? 존재감 쑥 치솟는 원전주라는 거예요. 원전주. 그래서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원자력 발전이 글로벌 에너지 대란의 해법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다? 이 에너지 대란 관련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수혜주는 1. 천연가스, 2. 원자력 관련 수혜주, 천연가스 관련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종목을 사셔도 말리지 않을 거고요. 이 두 가지 종목은 뭐 지금에서 산다고 해서도 나쁘진 않고 이슈도 있어요. 근데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늘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저는 이미 올라간 종목이라든지 이미 이슈가 되는 것은 이슈가 된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소개시킨 다스코 같은 경우도 5월 8일이면 어디서 소개시켜드렸어요? 다스코 같은 경우도 5월 8일이면은 여기서 소개시켜드렸죠? 이제 제가 주말에 소개시켜드리고 여기서부터 급등세가 나오면서 오늘 또 시간의 상한가에 갔습니다. 시간의 상한가에 가면서 또 다시 한번 재건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오면서 또 날아가는지 봐야겠지만, 어쨌든 뭐다? 저는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는 걸 굉장히 싫어요. 근데 이 천연가스라든지 원자력 관련 수혜주는 뭐다? 이 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가 이미 에너지 대란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가지만 이미 어느 정도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새로운 것을 오늘 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우리가 또 뭘 공부해 볼 수 있냐고 하면은, 이 많은 분들이 에너지 대란으로서 뭡니까? 이 에너지 대란으로서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천연가스 원자력만 생각하고 있는데, 자,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또 해봐야 되느냐? 자, 지금 상황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상황을 보면은, 자, 뭐라고요?
에너지 대란의 공장 멈추고 뭐까지 우려된다? 블랙아웃에 우려된다. 그래서 유럽이 떨고 있다라고 하죠. 러시아가 가스 공급 줄이자 타격, 각국 탄소 줄이 정책 시험대 막 올라가고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어쨌든 에너지 대란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대란 때문에 여기서 우려가 되는 게 뭐다? 블랙아웃이라는 겁니다. 블랙아웃. 여러분들이 이제 블랙아웃이 최근에 이게 지금 작년에 갑자기 이게 여름에 너무 더우면서 블랙아웃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긴 했는데, 이 주식을 뭐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은 블랙아웃이 최근에만 이슈가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블랙아웃 같은 경우는 2012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때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도 블랙아웃에 관련되어 있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보면 전력 수요 사상 최대 이야기가 나오면서 2012년도죠. 블랙아웃 공포가 현실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보면은 강남역 일대 어떻게 돼요? 강남역 일대는 실제로 90분 동안 정전이었어요. 그래서 블랙아웃에 대한 공포로 시민들이 떨었다. 그래서 블랙아웃 같은 경우가 작년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뭐했다? 작년뿐만 아니라 블랙아웃 같은 경우가 이미 예전에도 엄청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블랙아웃 관련해서 움직였던 게 뭐냐? 자, 뭡니까?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수혜주가 뭐한다? 블랙아웃 공포에 3일째 급등을 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쉽게 생각해 봅시다. 자, 에너지 대란이 뭐를 가지고 온다? 블랙아웃을 불러일으킨다. 근데 블랙아웃의 대안으로 뭐다? 스마트 그리드가 급부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이야기가 나왔던 게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대란에 대한 이 답은 뭐다? 스마트 그리드가 답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과거에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자고 하면 어떤 걸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과거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이때도 뭐 한다? 이때도 에너지 대란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공포감이 컸습니다. 컸다. 근데 이 당시에도 뭐 했다? 이 당시에 이 블랙아웃에 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움직였던 게 스마트 그리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너지 대란의 해법이 그 당시에 스마트 그리드다라면서 이게 급부상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번에도 에너지 대란 관련해서 이슈가 또 나온다라고 하면은 천연가스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당연히 움직이겠죠. 당연히 움직일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오르지 않은 게 뭐다?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오르지 않은 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가 다시 이슈를 탈 수도 있다는 거야. 스마트 그리드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강조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보면 좋냐?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들. 이제 천연가스 원자력이 올랐으면 이제 세 번째는 스마트 그리드에 관련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사놓고 기다리자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앞에 분명히 올해만 외국인도 몰빵했다 했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이, 전에도 말했지만 뭐였어요? 최근에 보면 외국인이 통신주를 엄청나게 사들입니다. 자, 보면은 뭐예요? 자, 4월에만 3조판 외국인이 SKT와 KT는 뭐했다? 풀매수했다. 그래서 뭐 정유 조선주 담았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거 지금 SK, KT 외국인이 통신 이쪽에 풀매수하고 있는 거, 이번 연도에 풀매수한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 없을 건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뭐예요? 자, SKT가 뭐합니까? 2016년도에 스마트 그리드 사업 목적에 추가를 했어요. 자, 외국인이 풀매수한 SKT 같은 경우도 스마트 그리드에 이제 제대로 뭡니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스마트 그리드의 기본이 뭐냐고 하면은 IT입니다. IT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는 통신 애들이 엮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과연 외국인이 이번 연도에 통신 관련된 것에 풀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스마트 그리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본 게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 뭐한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을 사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뭐다? INC라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뭐 했습니까? 최근에 블랙아웃 우려의 국내 최초 뭐다? 스마트 그리드 핵심 칩입니다. 핵심 칩. 자, 차트적인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제 그 INC의 종목의 차트적인 부분 본다도 월봉상 봤을 때 이 종목은 충분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뭐가 나옵니까? 하방 추세대를 끝내는 이게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여기서 상방 추세 돌리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에 대한 기대. 그리고 단기간에 좀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상향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첫 번째 뭐다? 첫 번째 에너지대랑 관련된 반사이익으로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뭐다? INC가 있다. INC를 좀 보시면 되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PNC테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PNC테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슈가 됐는데, 자, PNC테크 폭염 속에 뭐 했다? 블랙아웃 우려로 배전자동화 설비 그래서 국내 1위가 부각이 됐다. 그래서 이제 PNC테크 같은 경우도 오히려 차트 보면 좀 이뻐요. PNC테크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충분히 바닥에 있는 종목이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추세 때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하방 추세가 이렇게는 지금 아직 이렇게 지금 끝날까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아직 뭐 하방 추세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우상향 탄다고 하면 이렇게 놀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뭐가 있다? 일단 두 번째로 PNC테크가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누리텔레콤 유명하죠. 사실 뭐 인스코비라든지 옴니시스템이랑 좀 뭐 더 유명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좀 차트를 봤을 때 그나마 더 나은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다 보니까 세 번째는 누리텔레콤. 자, 스마트 그리드 과거에 얘는 2012년도에 스마트 그리드 기대감에 나흘째 강세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누리텔레콤, 이 나흘째라는 표현이 참 애매해요. 이게 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3일을 표현하는 건지 나흘이 이제 4일을 표현하는 건지, 하긴 나흘째면은 3일째인 것 같아요. 4일째는 4일째를 하겠죠. 어쨌든 나흘째 강세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강세였던 만큼 이번에 누리텔레콤은 누리플랜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누리플랜으로 이름이 바뀌고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요. 누리플렉스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상호 누리텔레콤. 그럼 누리플랜이 아닌가? 누리플렉스인가? 볼게요. 상호. 누리텔레콤이 누리플렉스로 바뀌었네요. 누리플렉스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뭐 월봉상 봤을 때 뭐 크게 뭐 나쁘지 않은 구간이, 연봉상 봐도 연봉상 봤을 때가 오히려 조금 더 이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뭡니까? 코로나 이탈했을 때 상방 추세 때 받고 계속 올랐는데, 코로나 이탈 시 처음으로, 코로나 때문에 처음으로 이탈하고 다시 안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추세 때 그려보면 여기서 충분히 큰 대시세 노려볼 수 있는 구간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누리플렉스, 세 번째는 누리플렉스, 누리텔레콤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제가 늘 얘기한 게 중요한 게 INC고 PNC테크고 누리플렉스고 이런 것들은, 자, 워렌 뭐합니까? 워렌 버핏도 장기 투자입니다. 워렌 버핏도 장기. 자, 워렌 버핏도 굉장히 장기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늘 말한 게 시황적인 종목이 당장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해라,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모아가지고 잘 가져가 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잘 모아서 한번 바닥에서부터 잘 가져가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어찌됐든 이제 늘 얘기하는 게 저는 늘 얘기하죠. 이렇게 시황적인 부분으로 천천히 꾸역꾸역 가는 종목 말고 난 단기간에 빠르게 가는 종목을 원해요 하시는 분들 뭐 하시라. 자, 구글 플레이어에 뭐해라, 진이 강태공을 검색을 해달라. 진이 강태를 검색하시면은 지금 뭐 이게 좀 렉이 먹어서 지금 방송이 안 뜨는데, 어쨌든 구글 플레이어에 진이 강태를 검색하시면은 어플이 뜹니다. 자, 어플 이렇게 떠요. 지금 또 이렇게 레몬주차 진이강태공 어플 뜹니다. 이렇게 단기 관심을 제가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죠. 올려드리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혼자서 단타라든지 단기 수익 매매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